네, 지수는 지금 현재 1900선 밑에서의 횡보세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지금 현재 매수로 반전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잠시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됐다가 지금 현재 플러스권으로 다시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시장 전략을 보겠습니다. 자, 증권사연구원도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재정절벽 이슈의 영향권에서 소강 국면이 예상이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개별 종목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김주영 팀장입니다. 미국과 중국 경기 모멘텀에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이후에 종목별 변동성 축소가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코스피의 제한적 등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면서 IT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유지를 해보자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그 상황은 아닌데요. 다만 미국의 이 재정절벽 이슈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변동성은 어느 정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전략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김지영 팀장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오늘 1900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우려감이 조금은 형성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가 이제 가장 커 보입니다. 재정절벽 우려는 결국에는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내년 정도에 초에 이제 재정절벽의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그럴 경우는 미국 경제가 거의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될 텐데요. 이렇게 보는 그 가정 중에 하나는 지금 여야 정치권들이 현재 상태에서 아무 합의도 없이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일거에 악재로 터진다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그 대타협, 그러니까 연내에 모든 것이 타협돼서 그랜드 바겐을 이루기는 좀 어렵겠지만 단계별 협상 과정을 가져가면서 순차적으로 해결을 나가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됐을 경우들은 일정 부분 경제에 충격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은 막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재정절벽에 대한 아주 강한 비관론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요. 또 그거에 앞서서 이번 주는 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주말에 나타났던 미국의 11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는 지금 한 5년 만에 이제 최고치로 올라섰거든요. 그만큼 그동안의 정책적인 효과가 소비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제 수출 데이터가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월에 9.9에서 이번에 이제 11.6%까지 이제 증가세가 확대가 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당초 목표한 거는 그 수출 증가율이 연간 한 10% 증가한 것으로 이제 목표를 잡고 있긴 합니다. 이 수치는 도달하지 못하겠지만 월별로 봤을 때 이미 이제 그 수준에 넘어서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것도 걱정보다는 이제 기대 쪽으로 좀 바뀌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뭐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라든가 기타 산업생산 소매 판매들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오기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펀더멘털에 대한 안정감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하반기 영상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주요 이슈에 대해서 결론은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시각이세요. 하지만 여전히 뭐 유럽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중국도 차기 지도부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그 상황이고요. 이 재정절벽 관련돼서도 이제 어느 정도 합의는 이룰 수 있겠지만 그 시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반영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매매 베팅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간 전략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네, 그 지금의 이제 시장 상황은 뭐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이제 강세장의 분위기 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내포가 돼 있고 리스크가 있고 또 여기에 만만치 않은 기대감이 공존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 움직임도 상하가 굉장히 좁은 밴드 내에서 이제 잦은 등락만 반복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보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 리스크가 커질 것이냐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높아질 것이냐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하락의 리스크가 커지기보다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현점이 매수의 적기다라고 표현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1900선 이하에서는 주식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제 판단이 들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업종을 사느냐라는 건질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IT 업종이 시세의 흐름들이나 그다음에 어닝스의 변화들 그다음에 매크로 지표가 나타내는 모든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부품하고 디스플레이 업종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향후 이제 이익 성장률의 개선이 IT만큼 큰 업종이 뭐가 될 것이냐는 관점에서 보면 이외에는 이제 통신 서비스 업종하고 소프트웨어 SI 업체들도 이들과 같이 향후 이익 성장률의 개선이 기대가 좀 높기 때문에 이들 업종을 좀 중심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IT와 통신 서비스 관련된 그 종목군들을 보시는군요. 그럴 때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지금 시점은 지금 뭐 1900선이 일단은 소폭 하회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1900선 전후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어떤 하방 역사를 찾아가지 않겠냐, 다시 저점을 만들겠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 주말에 워낙 강한 저점을 형성을 했었고 그것이 이제 1880선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후퇴한다 하더라도 이제 9월 초의 저점이 이제 1870선 정도가 되는데요. 아마 1970이나 80선 정도가 되면 이번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도 이제 그 관점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 1900선 전후에서 등락을 좀 보는 쪽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밀린다라면 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것이 이제 오늘 장의 이제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900선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1900선 정도면 매수에 나설 만한 그런 구간이다 라는 그런 판단이네요. 동양증권 김지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